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국사 완성자 유선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자, 이제는 우리 이제 2시간에 걸쳐서 고려 정치 전체적인 거 한번 다 살펴보셨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약간 그전 강의에서 이제 빠졌던 게 뭐냐면 거란 쳐들어왔을 때 어땠을지, 여진 쳐들어왔을 때, 몽골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이 고려라는 큰 나라를 완성시켜 주었었던 중앙통치제도, 지방제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익숙해지셨죠? 많이 보셨던 바로 그거. 여기 바탕 위에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채워져 나갈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란이 있습니다. 자, 거란이 쳐들어왔어요. 우리나라를 이제 괴롭힌다라고 들어왔습니다. 자, 거란에 1차 침략이 있었겠죠? 자, 거란이 1차로 침략해 왔을 때 나갔었던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란은 근데 왜 쳐들어왔을까요? 이때 거란이 여기다가 지도를 하나 먼저 그리고 가겠습니다. 지도는 좀 그리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기에 당시에 여기가 이제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다라면 여기엔 어디 나라가 있었냐면 송이란 나라가 있었거든요. 960년에 송이란 나라가 이제 등장했습니다. 이쪽에 있었던 게 거란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송이 문치주의로 인해서 상당히 힘이 약해져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결국엔 송을 치고 싶었는데 치러 갔을 때 이들이 고려가 거란의 근거지를 들어오면 오히려 우리가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배후를 뒤를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고려를 일단 먼저 침공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핑계를 댄 거예요. 두 가지를 댑니다. 야, 고려 왜 너 송하고만 치네? 나하고도 치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그 다음에 야, 너 여기 국경선에 있는 거 땅 이거 우리 땅 같은데 왜 자꾸 니네가 왔다 갔다 거려? 라고 이제 하면서 들어왔어요. 이제 소송령이 이제 하고 들어왔죠. 자, 근데 이때 1차 침입 때 나갔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다. 서희 장군이에요. 참고로 저는 창피하게도 서희가 여자인지 알았습니다. 이름이 서희잖아요. 그런데 서희는 남자입니다. 자, 이제 서희 장군이 이제 나가서 소송령을 만난 거죠. 그래서 딱 나오니까, 그래, 왜 오셨습니까? 이 멀리까지 이제 서희가 얘기하니까 소송령 얘기합니다. 야, 아까 얘기했던 거. 야, 너네 왜 송하고만 친하기 전에 왜 나를 따시켜? 그리고 여기 있는 요거 땅, 누구 땅이야? 우리 땅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서희가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이제, 당신과도 놀겠습니다. 우린 친구. 이러면서 이제 한번 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요? 그런데 혹시 제 이름이 왜 고려인지 아세요? 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너 왜 고려인데? 나 알아. 그거 알아. 너네 혹시 고구려의 후예라고 해서 고려라고 한 거 아니야? 오, 공부 좀 하셨네. 라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혹시 고구려 땅 어디였는지 아세요? 나 장난해. 내 역사 공부도 안 하고 온 줄 알아. 나 완쌤한테 완전 배웠어. 이거 원래 고구려 이거 만주랑 이거 다 원래 니네 거잖아.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서희가 맞아요. 다 우리 거예요. 당신 땅 거 다 우리 거야. 그런데 우리는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요 강동 육주 지금의 의주 지역 요 강동 육주 정도 그것만 갖고 오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이 거란 측에서 뭔가 이상한데 머리 걱정하면서 어쨌든 놀아준다는 거지? 그런다니까요? 콜!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요. 그러면서 강동 육주를 회복합니다. 요게 서희의 뭐를 회복했다? 강동 지역의 6개의 주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이제 강동 육주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얘네가 또 쳐들어와요. 2차로 쳐들어옵니다. 그때는 이제 누가 맞서서 싸우냐면 양규라고 있습니다. 양규가 선전해서 이제 돌아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한 번 더 쳐들어옵니다. 그게 뭡니까? 3차 침입을 합니다. 3차 침입했을 때, 우리가 낙성대의 주인공이죠. 누굽니까? 강감찬이 무슨 대첩에서요? 귀주 대첩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그들이 절로 가! 라고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거란은 저희를 이제 다시 넘보지 못하게 되었었는데, 이 결과가 우리 한국사 능력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 결과가. 자, 어떤 결과들이 있었냐면, 자, 저기에 있는 저 나라들, 송거랑 고려 사이에, 송과 고려와 거란 사이에 세력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세력 균형이 유지되었었다라는 거. 송, 고려, 거란 사이에 세력이 유지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나라에선 이때
장성을 지어요. 원래 우리나라 역사에서 천리장성은 2번이 나옵니다. 고구려 때 한 번 나오고요. 그건 이제 지금 만주 지역에 이제 지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와서 여기서는 이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이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이제 이들이 오지 못하게 다시 한번 천리장성을 이제 했었다라는 거, 건축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개성 주변을 다시 한번 삥 둘르는, 보호막을 하나 더 쌓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나성이라고 하거든요. 예, 나성을 이제 축조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었다라는 거. 요게 이제 거란 침입에 대한 결과다. 요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여진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제 여진이 요게 이제 요거보다 좀 더 앞에서 한번 쳐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거야. 여진은 요거보다 이 거란 쪽보다는 조금 더 위쪽에 있었어요. 여진. 요쪽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진이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여진이 좀 우리를 막 괴롭히면서 좀 이렇게 있으니까 당시에 이제 누가 나가냐면 윤관이 나가요. 제가 여진 완벽하게 처리하고 올게요. 윤관이 나갑니다. 자, 윤관이 나가서 뭘 하냐면요. 저 부대 하나만 잘 만들어 올게요. 자, 무반, 별무반 만듭니다. 자, 별무반 만들어 갖고 이 여진 애들을 그냥 싹 정리해 준 거예요. 이 자식들 이래 갖고 완전하게 정리를 해요. 그래 갖고 뭐 합니까? 여진을, 저 지역에 있었던 여진을 정벌해버리죠. 그리고 그 지역에 쌓는 성이 있었으니 그게 뭡니까? 동북 지역의 9개의 성, 그걸 뭐라고 합니까? 동북구성입니다. 이 동북구성의 위치는 지금도 사실은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위치 문제는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동북구성이 있었었는데 여진 지역에 여진 정벌을 하면서 동북구성을 쌓았어요. 그런데 이걸 사실은 그런 게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은 성을 쌓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유지하는 게 더 힘들어요. 이거 군대 갔다 온 남자 선생님들 잘 아실 거야.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그거 유지보수하는 게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고 나서 여진이 또 우리한테 와서 비는 거예요. 저기 형님, 진짜. 제가 형님 이제 잘 모실게요. 진짜 이거 좀 돌려주세요. 이거 있으니까 우리 신경도 쓰이고, 무슨 CC카메라 있는 거 같고, 좀 그래. 이거 돌려주세요. 저 형님 잘 모실게요. 형님! 이러고 하니까 우리나라에 단점이 있어. 뭐예요? 착해. 또 얘가 이렇게 하니까, 그런가? 이게 좀 너무 신뢰가 없어 보이나? 그럼요.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에이씨, 알았어. 근데 다시 나 뭐라고? 형님!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그랬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합니까? 요것을 반환해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의 최대 단점이야. 이 반환해줘. 동북구성을 여진한테 잘해. 그럼 이제 반환해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반환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급성장합니다. 금을 건국해요. 사실 유목민족이요. 일제일 맞짱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걔는 뭐 걷기도 전에 말 타는 거 배운다며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금을 건국했는데 힘이 장난이 아니야. 실제로 이 금은요, 당시에 송나라도 밑으로 밀어버립니다. 남송으로 내려갔던 게 바로 이 금나라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갖고 우리한테 뭘 요구해옵니까? 여기 려씨, 일로 좀 와보시오. 뭐, 려씨? 아니, 이제, 옛날 얘기 그만하고, 나 금이야. 지금 저 송나라 애들도 나 무섭게 보는데, 한번 쌀까? 한번 더? 라고 하니까, 너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 나한테 형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뭘 요구해 옵니까? 군신관계를 요구해 와요, 우리한테. 군신관계를 요구해 올 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복습해야죠. 문벌귀족으로 대표되는 이자겸 등등은 자신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뭐 했었다? 이렇게 이제 요구해 올 때 이자겸으로 대표되는 당시의 문벌귀족들은 그러니까 수용하는 세력이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용을 해버립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누구 이자겸이라든가 당시에 이제 문벌귀족을 수용하고요. 이 군신관계 요구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반대했었던 세력도 있습니다. 공부했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청청청. 묘청 같은 인물은 마지막까지 이제 반대하고 오히려 이 군신관계를 요구를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서경청도 운동까지 일으키기도 했었죠. 자, 이러한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시간은 바뀌어서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되었었고요. 자, 무신정변은 100년간 가게 되었었는데 이때 가만히 내비둬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또 쳐들어왔어요? 어쨌든 참 이때 고려도 참 힘들었어. 막 쳐들어와. 그리고 당시에 또 중국도 다들 만만한 나라들이 아니었거든요. 이때 누구다? 몽골이 쳐들어옵니다. 자, 몽골은요. 일단 1차 쳐들어왔을 때 박서가 저항합니다.
이 박서의 저항이 있었었고 이 박서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화도 강화도로 천도했습니다. 왜 강화도로 천도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몽골이 수군에 약하다라는 이유로 어쨌든 이제 강화도로 천도하면서 마지막까지 이제 했었고요. 이들이 이제 별다른 거 없으니까 다시 돌아갔었어요. 근데 2차 또 쳐들어옵니다. 또 쳐들어올 때 이때 이제 나섰던 사람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김윤후라고 있습니다. 예, 승려 출신이었었는데요. 이 김윤후가 처인성 지금의 어디냐면 용인 일대입니다. 용인 일대. 이 처인성에서 전투를 벌여서 아주 큰 몽골 장수까지 살리타까지 이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때 문제가 요때 2차 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좀 안타까운 게 원래 저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그걸 불심으로 이유해서 만들었던 게 뭐냐면 초조 대장경이거든요. 이 초조 대장경이 소실됩니다. 상당히 안타까워요. 자,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다시 불심으로 이 몽골을 꺾어내기 위해서 만든 게 뭡니까? 제조대장경. 그 제조대장경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예, 맞습니다. 8만 대장경입니다. 지금 합천 해인사에 있는 거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3차로 또 쳐들어옵니다. 아주 질긴 친구들이에요. 요때 소실되는 게 이거 진짜 눈물 납니다. 이때 소실되는 게 뭐냐면 황룡사 구층 석탑이 아니라 목탑입니다. 이건 진짜 한번 보고 싶어요. 이거 복원한다고 하거든요. 2020몇 년인가 이거 복원된답니다. 여러분 이게 아파트 17층 높이에요. 80m 지상에서 오직 나무로만. 진짜 이게 여기 올라가면 당시 경주 시내가 다 보였다며요. 저 정말 보고 싶어요. 이거 지금 복원한다니까 제가 몹시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있는 이 황룡사 구층 목탑 이거 뭐 전설에 따르면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뭐 일주일 동안 불탔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아. 뭐 아무리 컸어도 나무 불타는데 하루면 넉넉하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요렇게 1, 2, 3차 쳐들어왔을 때 요렇게 이제 쳐들어왔었고요. 결국에는 이 과정에서 뭐가 무너집니까? 무신 정권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로의 환도를 주장하게 되죠? 개경환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개경환도라는 건 다시 수도를 돌아간다는 것이죠. 자, 이 개경환도라는 건 일단 뭐 항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 개경환도에 반대에 있었던 세력이 있어요. 이 개경환도에 반대에 있었던 세력이 있습니다. 반대에 있었던 세력. 그들이 누굽니까? 별초. 맞습니다. 삼별초입니다. 삼별초. 예, 삼별초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었다라는 거. 원래 삼별초는 강화에서 시작되었고 어디 진도 내려갔다가 마지막은 제주도까지 가서 마지막까지 저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이제 왜구한 게 있었다. 사실은 제가 필기는 안 하겠지만 요때도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나라들이 있어요. 어떤 나라들이 했었냐면 홍건적, 위로는 홍건적, 아래로는 왜구 이런 게. 특히 그 왜구나 홍건적을 무찌르는 과정에서 성장했었던 인물이 누굽니까? 예. 최영, 이성계로 대표되는 신흥 무인 세력들이에요. 그들이 신진사대부랑 손잡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열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가 있었었고, 한번 여기서는 그거를 다루지 않고 그거보다는 조금 다른 통치체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떤 통치체제냐면 일단은 이 고려의 중앙통치제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중앙정치조직. 자, 중앙정치조직에 언제나 그 필두에 서 있는 건 누굴까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킹입니다. 왕. 왕 밑에는요, 여러 조직이 있었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 고려만의 독자적인 고려의 이제 특징, 이성육부입니다. 이성육부 중에서 대표적인 게 중서, 문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서성이 있습니다. 상서성 밑에는 뭐 육부 있는 거 다 아실 거고요. 자, 그거 말고도 이제 나올 만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왕명의 출납을 맡았었던 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기구입니까? 중추원. 뭐 군사 기밀이라든가 왕명 출납.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대통령 비서실 정도가 되겠죠. 중추원 같은 게 있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거나 그랬던 것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사대, 어사대.
같은 것들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회계기구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회계기구. 그래서 등장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3사라고 합니다. 근데 요 3사는 그 선생님들이 좀 구분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역사에서 3사가 나오면 언론기관이다 그래요. 그건 조선시대입니다.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그래서 3사는 그건 언론기관, 조선시대야. 고려시대 때는 여기 3사는 회계기구예요. 재정기구입니다. 그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체제가 있었다라는 거. 특히 나오는 여기에 있는 이 체제는 주로 이제 당나라 영향을 많이 받은 거고요. 여기에 있는 이 체제는 송나라 영향을 많이 받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고려만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독자적인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 하는 거냐면 도병마사, 식목도감.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고 하는 이런 체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게 더 시험 문제가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 이거야말로 무슨 체제니까요? 고려만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 고려밖에 없어요. 고려만이 갖고 있는 독자적 기구가 도병마사랑 식목도감이에요. 이거는 흔히 말하면 약간 임시위원회적인 형태인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중서문화성이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 실제로 보면 여기도 아주 고위 관리부터 중소문화성의 하위 관리까지 쭉 나눠져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관서들이 이제 나눠져 있었는데요. 그 중에 고위 관료가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하냐면 제신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있는 이 제신과 중추원의 고위 관료가 있습니다. 중추원의 고위 관료가 있습니다. 이걸 추밀이라고 합니다. 2품 이상의, 중추원의 2품 이상의 관리. 여기에 있는 이 제신과 추밀이 모여서 회의를 열어요. 회의를 열어요. 그게 뭡니까? 이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 중서문화성의 고위 관료인 제신과 중추원의 고위 관료인 추밀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엽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무슨 위원회 이렇게 이제 열린 거예요. 무슨 임시위원회, 임시소집위원회 뭐 이렇게 열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도병마사, 식목도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병마사는 주로 국방 문제 이런 걸 이제 많이 다룹니다. 그러면 식목도감은 국내 격식 문제, 외교 문제 이런 거 있죠? 예. 국내 문제에 많이 다루는 거예요. 어쨌든 제신과 추밀이 모여가지고 회의 형태로 열린 것들, 고위 관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 형태로 열린 것들, 우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왜 시험에 중요하다고 그랬죠? 고려만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좀 헷갈려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긴 한데 요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중서문화성의 고위 관료인 제신과 중추원의 고위 관료인 추밀이 모여가지고 회의 형태로 열렸었던 임시회의 기구 형태가 도병마사, 식목도감인데 식목도감은 얼마 가서 없어지고요. 실제로 이 도병마사는 시간이 더 지나면서 도평의사사로라고 해서 더 발전적인 형태로까지 가게 됩니다. 수도 더 늘어나게 되고요. 이건 고려 후기까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전통이 어디까지 이어지는 건지 아세요? 조선까지 이어져요. 조선까지 이어져요. 어쨌든 그래서 뭐 비변사 이런 것들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왔었다라는 거 하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요게 이제 중앙정치조직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김에 그 언론기관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걸 헷갈릴까봐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낭사가 있습니다. 이 중서성의 3품 이하의 관리를 낭사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낭사와 어사대의 관원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거를 무슨 제도라고 하냐면 대간제도라고 하거든요. 이 대간제도가 고려가 갖고 있는 무슨 기능을 하는 거예요? 언론 기능을 하는 거예요. 언론 기능. 그래서 요렇게. 요게 그러면 조선으로 치자면 무슨 기능이랑 똑같습니까?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의 언론 기능, 3사 기능이랑 고려의 대간 기능이 거의 같은 겁니다. 그렇게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조금 밑에 남았는데요. 고려의 지방정치조직만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고 끝내보겠습니다. 고려의 지방정치조직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원적 구조입니다. 이원적. 여기서 말하는 이원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 지방행정조직이 몇 개인지 아세요? 지금 대한민국에? 세종시까지 치면 17개. 세종시 빼면 16개입니다.
그러니까 구도예요, 구도. 그러니까 팔도강산은 지금 아니에요. 예. 팔도강산은 조선시대입니다. 위에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요렇게. 근데 지금은 9개죠. 어떻게 되죠? 경기도 도로만 치면 강원도, 충청 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도 이렇게 9개, 서울특별시 하나, 그 다음에 6개의 광역,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하나 하자면 세종시 하면 뭐 총합 17개. 어쨌든 이때는 이원적 구조라는 건데 뭐냐면 당시에는 2개로 나눴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일반 행정구역인 5도, 그 다음에 군사를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던 행정구역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양계라고 합니다. 5도 양계. 이 5도의 짱을 누구라고 합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우리나라 도지사 같은 사람을 이 당시에는 안찰사라고 합니다. 조선시대는 이 8도의 장을 누구라고 하죠? 감사라고도 하고 더 정확한 말로 관찰사라고 합니다. 물론 고려시대 안찰사보단 조선시대 관찰사가 힘이 셌어요. 그런 게 있고. 자, 양계에 파견되었었던 거기 이제 관리했던 사람이 있겠죠? 우린 그를 누구라고 합니까? 병마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혹시 시험 문제 푸시다가 안찰사랑 병마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문에. 그냥 100% 고려입니다. 그냥 그렇게 푸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특징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 고려의 지방 조직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속현과 주현의 차이가 있습니다. 속현과 주현의 차이가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 주현은 지방의 관리가 파견된 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속현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선시대 오면 전부 다 파견돼요. 전부 다 주현이에요. 모든 지역에, 전국의 모든 지역에 지방관이 파견되는데 고려시대 때는요. 파견된 지역보다 파견이 안 된 지역이 많았어요. 이거 특징입니다. 잘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고려의 지방정치 조직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원적 구조다. 그래서 5도 양계. 조선은 1원적 구조겠죠. 8도 하나로 나눠버리는데 이들은 일반 행정구역과 군사행정구역을 따로따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방관이 이 없는 것과 지방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보다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더 많았다라는 거. 요거까지 같이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도 선생님들과 오늘은 사실은 크게 스토리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 아마 조금 답답하게, 특히 마지막 파트는 조금 답답하게 느끼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게 사실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드렸어요. 기쁜 마음으로 같이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강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인사하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성!